남중국해의 긴장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까지 침범하며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리핀이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항공전력이 바로 한국산 F-A-50 전투기입니다.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필리핀 공군의 자존심이자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필리핀은 최근 한국과 F-A-50 경전투기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7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2014년 첫 12대를 도입한 이후 11년 만에 체결된 두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이번 필리핀의 결정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분석했습니다. 필리핀이 보유한 F-A-50 전력 강화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J-20, J-26 등 최신의 전투기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토마스 암초와 사비나 암초 일대를 중심으로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위협하고 있지만 필리핀 공군은 F-A-50 편대를 전개해 자국 영공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워싱턴 사무소 소장인 존 블랙스 박사는 이번 F-A-50 추가 구매는 냉전 이후 필리핀 공군의 쇠퇴를 멈추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민병대와 해양경비대를 앞세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는 필리핀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미국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을 더욱 강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결단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거 중국에 양보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한국의 F-A-50으로 공군력을 복원하고 나아가 KF-21 스텔스 전투기까지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아시아 전역에서 신뢰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빠른 납기, 높은 성능, 그리고 실전 경험으로 검증된 품질 때문입니다. F-A-50의 성공은 KF-21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더 이상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세계 전략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하늘을 지키는 F-A-50의 엔진 굉음은 아시아에서 한국 기술력이 울려 퍼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중국해의 긴장은 새로운 균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F-A-50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F-A-50 추가 도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F-A-50과 KF-21은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 또한 F-A-50 도입을 결정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KF-21의 스텔스 설계와 미사일 탑재 시스템을 세밀하게 검토하며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F-A-50을 기반으로 KF-21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발전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F-A-50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 중이며 KF-21은 이 기반 위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극대화한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즉 F-A-50은 한국이 만든 첫 수출형 전투기이자 KF-21의 발판이 된 실전형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F-A-50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필리핀 공군 소속 F-A-50 한 대가 야간 임무 중 산악지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였지만 놀랍게도 필리핀 정부는 단 한순간도 F-A-50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공간지각 오류와 지형적 요인이 원인으로 밝혀지자 필리핀은 즉시 F-A-50의 운용을 재개했습니다. 이 조치는 필리핀 공군이 F-A-50을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 3주 만에 임무 복귀가 이루어졌고 필리핀 언론은 F-A-50은 사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투기라며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 F-A-50의 추가 도입을 발표하며 F-A-50은 필리핀의 미래 공군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국방 전문가 말콤 데이비스 박사는 F-A-50과 KF-21은 아시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투기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잘 훈련된 조종사가 탑승한다면 F-A-50은 J-26, J-35와 같은 중국 전투기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업그레이드된 AESA 레이더와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하면 그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F-A-50은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이 레이더는 소형, 경량, 저전력 특화 모델로 장거리 표적 탐지와 추적, 다중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탑재되어 있어 FA50은 이제 단순한 경전투기를 넘어준 4.5 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AESA 레이더 LI 넥스 ESR500A도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 레이더는 약 500개의 송수신 모듈을 제어하며 기존 대비 3배 빠른 빔 조향 속도와 넓어진 탐지 범위를 자랑합니다. 2024년 말부터 시험 비행에 돌입해 2026년까지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FA50 블록 20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FA50은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본격적인 BVR 교전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80km에 달하며 A4 레이더의 탐지 능력과 결합해 원거리 교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MBDA의 미티어 미사일, IRIS-T 단거리 미사일, 스피어, 브림스톤 등 유럽제 무장과의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FA50은 미국과 유럽 무장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되어 수출 경쟁력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입증된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KF-21은 한국 항공산업의 야심을 담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FA50 2기를 닦았다면 KF-21은 그 길 위에 스텔스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한국의 FA50이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증명하자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KF-21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은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핵심 목표로 개발된 전투기로 처음부터 실전형 수출을 염두에 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산 AIM-120 암람 중거리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무장을 국산화하여 한국형 장거리 미사일과 천룡 순항 미사일까지 완전 자립을 달성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비공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KF-21의 무장체계가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F-21은 2022년 첫 시제기의 초음속 비행 성공 이후 공대공과 공대지 미사일 실사격까지 성공하면서 완전한 실전 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단순한 4.5 세대 스텔스기로 남기지 않고 단계적 기술 향상을 통해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방위산업은 미국 중심이었지만 이제 한국의 기술력과 빠른 납품 능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특히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은 기존에 운용하던 구소련제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FA50과 KF-21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을 48대 도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의 대부분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며 납품 속도와 품질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같은 신뢰는 유럽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제 무기나 유럽제 전투기보다 훨씬 빠르게 공급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한국산 무기에 유럽 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심은 KF-21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한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공동으로 FCAS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며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수출 호조로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독일은 미국의 F-35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딴 추락 사고와 납기 지연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KF-21은 독일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은 2026년까지 1차 양산분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블록 2, 블록 3로 발전하면서 완전한 5세대 이상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블록 2는 2028년 양산이 목표이며 블록 3는 5.5세대급 성능을 갖춘 기종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히 한국의 방산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F-35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F-35의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여러 국가들이 조용히 KF-21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호주, 폴란드, UAE까지 관심을 표명하면서 KF-21 은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방산산업은
FA50으로 시작해 KF21로 완성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때 단순 조립과 면허 생산에 머물던 한국 항공기술은 이제 자체 설계, 자체 엔진, 자체 무장으로 세계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KF21은 그 상징이며 그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군사 균형에 새로운 변수를 던진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FA50과 KF21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기체 성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통합 능력, 즉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에 있습니다. FA50은 본래 훈련용 기체로 개발되었지만 한국은 이 기체를 실전형 경전투기로 완전히 재탄생시켰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AES, A 레이더 기술, 전자전 시스템, 데이터 링크 체계는 KF21 개발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SA 레이더와 함께 국산 ESR-500A 레이더를 병행 개발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SR-500A는 LINX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약 500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빔 조향 속도와 탐지 각도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2026년 FA50 블록 20 모델부터 탑재될 예정으로 이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다중모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FA50은 단순히 근접 교전용 전투기가 아니라 장거리 교전이 가능한 BVR 전투기로 변신합니다. AESA 레이더와 함께 탑재되는 AIM-120 암람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80km로 적의 탐지 범위를 넘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고 유럽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을 추가로 통합하는 중입니다. 미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능동형 공대공 미사일로 KF21뿐만 아니라 FA50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피어, 브림스톤 등 다양한 유럽제 무기를 통합해 수출국의 무장체계와 맞출 수 있도록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FA50과 KF21은 미국제 무기뿐 아니라 유럽 무장까지 완벽히 호환되며 수출 시 고객국의 무기 정책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야말로 서방권의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난 수출 경쟁력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기간에 성장한 이유는 속도와 정확성에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개발 주기가 평균 10년 이상 걸리지만 한국은 FA50에서 KF21로 이어지는 기술적 진화를 불과 6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이 신속한 개발 속도는 단순한 생산 효율이 아니라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약속한 납기를 지키며 품질을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대응합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자산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F-35의 잦은 추락 사고와 유지비 문제로 인해 여러 나라가 도입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KF21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호주, 폴란드뿐 아니라 UAE와 인도네시아까지 KF21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F21의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항전 장비, 레이더, 스텔스 코팅, 데이터 융합 기술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무엇보다 무장국이나 유럽 전투기들은 동맹국이 아니라면 무장 호환의 제약이 많지만 KF21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 국산 혹은 외산 무장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KF21은 이미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한 블록 3 설계가 진행 중이며 AI 전투 지원 시스템과 자율전투 모듈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한국이 미국,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 강국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방산 기술과 산업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린 한국형 시스템 통합 철학이 있습니다. 부품 하나, 센서 하나까지도 국산화를 향해 가는 그 철저함이 오늘의 KF21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FA50이 그 증거이고 KF21이 그 결실입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세계 강국들과의 기술 동맹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영국과의 협력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한국의 KF21과 TF50에 관심을 보이며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2024년 총선 이후
방위비 압박과 전력 공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었고 기존 훈련기인 호크-T2의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조기 교체가 시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음속 훈련이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이 바로 한국산 TF-52였습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TF-50은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실전 배치되어 신뢰성을 입증했다며 미국의 T-7 훈련기가 개발 지연에 빠진 지금 영국이 TF-50을 선택하면 공군의 훈련체계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3억 파운드, 하나 약 5,100억 원에 달해 기존 기종을 유지하기보다 교체가 경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F-50의 제작 단가는 약 2,500만 물결표 3천만 달러로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TF-50은 단순히 훈련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초음속 영역에서 조종사가 F-35B나 타이푼 같은 전투기로 전환하기 위한 완벽한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종석 인터페이스와 항전 장비 구성이 FA-50 및 KF-21과 동일해 훈련 후 바로 실전 전투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영국 공군에게 막대한 시간과 예산 절감을 의미합니다. 영국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템페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일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대체 방안이 아니라 6세대 기술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엔진 부문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접근해 KF-21 차세대 엔진 공동 개발 제안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 국산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인데 롤스로이스는 여기에 자사의 재료 기술과 설계 노하우를 더해 일정 단축과 성능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향후 지분 구조와 기술 주도권 문제를 수반합니다. 영국은 과거 FA-50에 장착된 자국산 사출 좌석 부품을 이유로 아르헨티나 수출을 차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는 영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독자적으로 KF-21 차세대 엔진을 개발 중이며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F414급 이상의 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롤스로이스와 협력한다면 개발 기간은 줄어들겠지만 기술 자립의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롤스로이스의 엔진 설계 철학은 미국 지위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유지보수나 개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한국에 협력 요청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방산 체계를 고수하면서 유럽과의 협력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국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며 향후 유럽 시장의 주요 협력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기술을 받아들여 개발 일정을 단축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 기술로 더디더라도 완전한 자립을 추구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후자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이미 항공 엔진 재료, 터빈, 냉각 기술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의 편의보다 독자 노선이 기술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판단입니다. 영국의 제안이 거절되더라도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국이 KF-21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이 협력 논의는 KF-21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향후 수출 협상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FA-50의 성공이 단순한 수출 성과로 끝나지 않고 KF-21로 이어지며 하나의 거대한 항공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생태계는 단순한 기체 생산이 아니라 엔진, 전자장비, 무장,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종합전투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자 기술에 대한 집요한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 KF-21의 무장분리 시험에서 천룡순항 미사일이 FA-50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되고 9km 비행 후 정확히 표적에 명중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한국형 무장이 실제 운용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천룡은 KF-21뿐 아니라 FA-50에서도 운용될 예정으로 한국이 무장 시스템을 완전히 자국화하는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의 성공은 곧 한국의 자주국방 기술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 양산을 준비 중이며 2026년까지 1차 납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8년에는 블록 2, 2030년대 초에는 블록 3가 등장해 완전한 5세대 이상 전투기로 발전합니다. 블록 3는 AI 기반 전투보조 시스템과
스텔스 개선형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며 이는 사실상 6세대 전투기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KF-21은 더 이상 실험적 기체가 아니라 명백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KF-21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공중전 결의를 수립 중이며 동시에 FA-50과 TF-50을 결합한 훈련 실전 일체형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FA-50으로 기본 전투 훈련을 받고 TF-50으로 초음속 훈련을 마친 뒤 KF-21로 실전 배치를 이어가는 완전한 한국형 조종사 양성 시스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체계이며 영국과 폴란드 등 여러 국가가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산은 국가 외교, 산업, 기술의 복합적 결실이자 미래 세대의 전략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하늘을 지키는 FA-50, 폴란드의 영공을 수호하는 FA-50, 그리고 곧 등장할 유럽의 KF-21.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일부입니다. KF-21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전투기 엔진 자립국이 됩니다. 천령순항 미사일이 완성되면 공대지 공격 능력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군사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군사 균형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한국의 하늘에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FA-50이 열어준 실전의 하늘, 그리고 KF-21이 향하는 미래의 하늘입니다. 그 두 날개가 함께 움직이는 순간 세계는 한국의 이름을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방산 후발국이 아닙니다.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이제 한국은 스스로 하늘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